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세일 정명소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과 해외 판매를 하실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상표권, 지재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특별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사랑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소연 변리사라고 하고요. 2007년부터 주로 상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분야의 완전 전문가분이시라. 네. 오늘 특별히 진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지재권,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일반인 헷갈려요. 상표권, 지재권이 뭔지 간단하게 좀 구분, 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식재산권에는 4가지가 있고요. 네네. 특허권,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권, 네. 상표권, 네. 그리고 저작권이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상표권은 디자인권의 하나. 네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지재권이 4가지?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포괄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상표권, 그렇죠. 저작권, 특허권, 네. 또 디자인권. 디자인권.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지재권이라고 얘기되고 저희는 상표권이라고 얘기는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주로 이제 상표에 이슈가 많으시니까 네네네. 또 이제 피부에 와닿는 권리가 상표다 보니까 그런 네네네. 거고요. 네네. 특허나 실용신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빠르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질문이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가 미국의 아마존이든 네. 중국의 타오바오든 이미지를 캡처해서 네. 그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캡처 캡처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이거 미국 배송이야 배송견 이주 관련 이렇게 올렸을 때 결국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가 속 시원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구별하셔야 될 거는 네. 상표는 브랜드에 대한 권리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저작권에 해당하는 네네네. 권리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표권과 저작권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네. 이미지를 가져다 써도 되느냐는 상표가 아니라 저작권의 문제예요. 저작권. 네. 그죠? 일단 이제 상표와 저작권을 분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표는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권리지만 네. 저작권은 일단 창작을 하면 전 세계의 이미지 정작 권리가 있다고 봐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해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썼을 때는 저작권이 문제가 저작권의 되는 이슈.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써도 되느냐의 문제는 저작권의 문제인 건데 저작권. 네네. 이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네네네. 보면 네. 이제 저작권에서는 모든 저작물을 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저작물성이 있는 이미지만 네네네. 사진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작물성이 뭐냐? 네. 창작성이 있어서 창작성. 충분히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품 사진을 그 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네네. 단순하게 뭐 신발, 가방 같은 거에 사진만 찍어서 올렸어요. 네네. 그냥 상세하게.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네네. 이제 또 하나는 모델을 착용하고 있다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연출된 어떤 뭐 조명이 좀 네네. 등장하고 이제 네네. 소품이 있다거나 네네. 이런 이미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작물성을 단순한 제품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다. 네. 저작물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이제 연출된 사진들 네. 그런 것들은 저작권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하려면 네. 이미지를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제품 이미지만 가져다 쓰시고 네네. 이제 연출된 이미지는 안 쓰시는 게 좋죠.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작권 문제는 상품 컷은 창작물이 네. 아닐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 네, 대부분 상품 컷은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등장하고 네, 그거는 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다. 있어요. 네. 모델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쓰실 때는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그러면 이미지 캡처해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저작권의 이슈를 나눠서 생각이 되는데 상세 페이지 이미지,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어떤 모델이나 그렇죠. 창작물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브랜드라 하면 미국의 나이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와 제목을 캡처해서 올렸으면 저희는 나이키 미국에 있는 회사한테 상표권 위반으로 뭔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상표는 이제 저작권보다 약간 심플하세요. 네네네. 일단 정품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품이 문제 없다. 그죠? 네. 이제 병행 수입이 허용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네. 이제 마찬가지로 나이키 본사의 정품을 내가 국내에서 팔면서 나이키로 표시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품이 뭐냐 네네네.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 아마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좀 알려져 있는 브랜드 네네, 제품을 맞습니다.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수입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개는 정품일 가능성이 클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막 그렇게 유명한 제품은 아닌데 네. 국내에 상표권자가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상표는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등록한 거. 네. 그걸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나이키는 원래 있는 단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이키 등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나이키 상표권자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내 속지주의가 원칙이니까 네네. 국내 상표권자를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외국 상표권이 외국 제품이 아무리 그쪽에서는 정품이라도 한국에서는 정품이 아니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하실 게 뭐 한국 뭐 키플리스 같은 데서 상표 네네네네. 검색해가지고 네. 국내 상표권자가 네.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따로 있는지. 근데 따로 있는데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그 업체가 그냥 네. 수입만 하는 업체거나 네네. 아니면은 심지어 총판이거나 네. 본사랑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아, 오케이. 완전히 별개의 국내 상표권자가 본인이 스스로 쓰려고 제조까지 하셨거나 뭔가 그럴 때 네네. 국내 권리자가 우선하게 할 때 네네네. 그때만 문제가 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아디다스 본사가 있고요. 한국에 아디다스 코리아가 있는데 뭔가의 위임을 받아서 총판인데 우리가 미국에 있는 아디다스 거를 구매했을 때 상표권 위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안 된다. 네네. 다만 다른 상품 다른 걸로 똑같은 이름을 했을 때는 음.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그 유럽에 조그마한 공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을 해오고자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네. 국내에 상표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거기서는 정품인데 국내에서는 정품이 아닐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경우들 문제. 갑자기 제가 열받으려고 했는데 한번 최근에 알았는데 상표가 상품명이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 상표의 이름이 제목에 있다고 해서 건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권리를 주장하는데 네, 그 사람이 문제됩니다. 장사도 안 하고 상표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사용 금지는 가능하고 만약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서 3년 지났는데 쓰고 있지도 않은 상표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 등록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등록을 없앨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좋은 상품을 중국에 있는 애들이 짝퉁을 한국의 상품을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서 올려놓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져왔던 건 당연히 상표권자를 그죠, 지켜줘야 그죠.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도 있냐면요. 상표를 아까 말씀드린 해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한국에 등록을 해요. 많죠. 그런 일 많죠. 그리고 법무법인 토 내용 증명 나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 애들이 한국에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긁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도 상표를 상표권을 이름을 뭔가 일상 언어로 상표를 등록을 해요. 일상 언어로 상표권을 등록을 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이불. 근데 해외에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들어간 거야. 그 단어가 들어가 상품명에 올려오는데 그 상표권자 팔지도 않았는데 계속 내용 증명을 또. 그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거든요. 이제 그 일반적인 단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네. 그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너무 많이 쓰는 상표는 독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식별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품에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생각보다 세밀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는 식별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씩 악용하는 분이 벌써 있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네, 상표를 도메인 사듯이 등록을 해? 네,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실용신앙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성과 진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용해서 등록하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상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선택에 의해서 네. 같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거죠. 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변호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외 상품 이미지 캡처해서 올리는 건 지재권과 상표권을 구분해야 된다. 지재권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세, 모델 컷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이미지가 어떤 모델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상표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나이키면 나이키 이미지 캡처는 괜찮다. 정품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상표권에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사이트 긁어 올 때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뭐 운동용품 갖고 왔는데 거기에 브랜드 상품들이 가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표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표권에 대한 이슈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닌 차라리 미국과 유럽인 정품 구매 등하면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이제 알았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구매 대행 삽자가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상표권자의 이미지를 중국 애들이 무단으로 긁어서 올라갔어. 우린 그것도 그러고 중국과 가져왔어. 한국에 있는 상표권자가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협박하는 경우나 합의금을 보장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거 알아. 그죠. 알았어. 연락 온 거 보고. 음.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고의성이 없고 팔리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200만 원 이상을 달래요. 어떻게 해요? 재작년인가에 똑같은 사례에 대한 그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나왔습니까? 네네. 어떻게? 일단은 구매 대행이라도 그 상품 판매를 위한 직접 판매를 위한 전시 광고와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이제 쇼핑몰 웹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웹페이지에다가 이제 전시 광고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표 사용이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구매 대행이라서 몰랐다.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가져오느라고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쓴 것은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 침해가 있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내용 증명을 받았다.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럼 이제 저의 현실적인 조언은 최대한 깎아서 모르고 그랬다. 이게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가져와서 어떻게 하다 보다 바로 내릴 거고 필요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잘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합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랐어 미안해 내릴게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가면은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고소가 들어오거나 소송을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 자체로 스트레스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좀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니까. 조금이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팔면 2, 3만 원 저희로서는 되게. 근데 소송 들어오잖아요. 최소한 5배 더 듭니다. 그렇죠. 요거는 저기 어떤 융통성이 있는 변호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결국에는 고의성이 있고 안 팔렸지만. 그분들도 어떤 소송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자기 상품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합의금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거의 없죠. 그런 분들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맞습니다. 진짜 그냥 다 몇십만 원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지혜롭다. 그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하는 그 한국 물건 해외 파는 부분들도 상표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히 아마존에 먼저 판매하려고 하는 제조사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게 필수겠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한국의 제조사가 외국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어떤 영업 활동을 하실 때 그 제품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은 결국 지식재산권밖에 없고 그 중에서는 상표권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거라서 저는 정말로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데 판매하실 때 보면 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 있잖아요. 그걸로 모니터링도 해주고 상표를 좀 지켜주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상표 출원이 필수고요. 또 뭐 티몰이나 이런 데는 상표권이 없으면 아예 입점을 거절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이제 더 크게는 상표 등록을 내가 미리 해둠으로써
추후에 타인이 음. 뭐 모방지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 상표를 선점해가지고 나를 못 쓰게 하는. 아,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네, 그거를 막는 게 가장 큰 효용이죠. 근데 갑자기 네, 저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상표권 등록해서 저희가 구매하기 힘든 것처럼 자, 한국의 중소기업인데요. 이거 뗄 것 같아. 제가 상표를 맞아요.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네. 미국이나 중국에.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그렇죠. 액수를 취하면 네네. 그러면 저도 이분한테 못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상표 등록했으니까 줄 테니까 돈 줘. 이렇게도 하시면 있나요? 엄청 많아요. 그런 일 진짜 많아요. 이제 특히 뭐 중국에 되게 많고요. 중국에. 네, 그런 일이 엄청 많아서 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2, 3년 된 일인데 별로 안 유명해요. 네네네. 근데 되게 아트한 머그컵이나 접시 네네. 같은 걸 파는 분이셨어요. 되게 비싸요. 막 40만 원, 50만 원 하는 저한테 되게 비싼 네네. 접시였는데 그거를 중국에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딱 검색을 해봤더니 네. 로고까지 완전히 동일한 상표가 이미 선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등록은 안 됐고 이제 공고만 돼서 이의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부랴부랴 뭐 이제 그 서울센터 지원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표 출원도 하고 네네네. 이제 그게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시려는 제조사들이 상표 등록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불의의 제3자가 상표를 등록을 해놓고 오히려 내 건데 나를 못 쓰게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해외에서 소송하려면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최소한 뭐 2천만 원에서 뭐 5천, 1억까지도 가니까 상표 등록은 비싸봐야 뭐 2, 300. 네, 그렇죠. 100만 원.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10배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에 한국의 키프리스처럼 그 상표권 그럼요. 있죠. 그럼요, 있죠. 끝나고 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도 계속 검색해서 없는 거 찾아내야겠어. 이거 재테크 될 것 같은데. 중국에는 한국 브랜드 전문 상표 매매 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네. 중국 상표 브로커 리스트 관리도 하고 있어요. 와. 100개가 넘어요. 와.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냥 정직하게 돈 벌어서 돈 많이 버세요. 도메인은 가끔씩 필요한 건 사는데 상표는 어쨌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외 나갈 때는 근데 중소기업들 분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진출할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상표권 해외 등록 못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원래 원칙대로라면 네이밍 하실 때 다 검색하고 글로벌리 그 다음에 상표 등록도 국제 등록 하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맞아요. 작은 기업에서 이제 브랜드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 글로벌하게 검색하고 출원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중국은 미래에 놓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랑 미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3개국 정도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들이니까요. 네네네. 그 정도로만 미리 해두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나 일반 중소기업은 해외 상표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변리사님한테 부탁드리면 되겠죠? 네, 그럼요. 네네. 비용도 한국이나 해외나 비슷한가요? 좀 많이 차이나죠. 해외나 많이 차이니까? 네네. 그래도 혹시나 영상을 조금 보시는 분 중에 제조사분들은 해외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하고 중국 정도는 상표 등록을 하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그죠. 꼭 하셔야 됩니다. 사전 검토하고 그다음에 등록도 하시고. 그러면 사전 검토부터 등록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그냥 등록하지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무료로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현지 대리인 써가지고 정말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로는 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미 누가 등록에는 잘 안 써요.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빼놓을 수 그죠.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상표는 그 선택해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상표법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소시키고 가져올 수도 있고 내 상표가 뭐 도용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효시킬 수도 있고 시간과 비용이 들 뿐이지 다 해결이 가능하게 중소기업들은 그 정도는 비용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되세요. 네, 지식재산보호원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지식재산 센터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깔끔하게 국내랑 해외에 대해서 상표권, 지재권에 대한 정리를 해줬고 혹시나 바쁘시겠지만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 특히 구매 대행하신 분 중에 이런 내용 증명 날라오거나
어떤 지재권 상표권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 변호사님께 좀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얼굴 봐서 네. 상담을. 감사합니다. 물론 하겠습니다. 아니고 상담 가능성은 해주겠지만 실제로 뭔가 처리할 일이 있으면 아마 네, 비용은 네. 당연히 나오겠죠. 네네네. 네네. 하지만 그래도 특히나 이 구매 대행하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조차 받으면 벌벌벌 하는데. 그렇죠. 네. 뭐 요즘에는 내용 증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인스타로 DM도 보내시고요. DM에 막 욕을 막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도 많이들 문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할 겸해서 구매 대행이나 해외 판매하신 분들 상표권 지재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분도 있는데 변리사님 입장에서는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이 셀러분들한테 좀 구매 대행과 해외 판매 하신 분들께 한 말씀 조언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제 부업으로 월에 100에서 300 벌려고 구매 대행 하시다가 자칫 이제 뭐 상표권이나 저작권 때문에 크게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모든 상품들을 다 사용해도 가능한지 정품인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국내에 상표권자가 따로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써도 되는 이미지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정도는 하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네네.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뭐 소장님 운영하시는 것처럼 10,000개 가져가서 그중에 1개 문제되면 그때 처리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는 어느 정도는 상표나 저작권 체크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량 등록 때문에 상표권, 지재권에 이슈가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상품들을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상표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브랜드 상품들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싱하시고 비브랜드는 중국에서 하시되 나름대로 좀 한 번씩 검수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밑에 어떤 짜잘한 그 어떤 질문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변호사님의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특허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